JTBC 단독입니다. 김여사 계좌 시세 조종 의심, 도이치 주식 분석 결과서 입수했다. 허허, JTBC가 역시 탄핵 경력직 아닙니까? 어디가 연결고리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제일 파괴력이 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거 관련해서 국민의힘 애들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 뭐 거기다가 장모까지 연루돼 있고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기사를 보겠습니다. 검찰이 2020년 본격 수사에 앞서서 한국거래소에다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대한 분석을 의뢰합니다. 자, 거래소는 김건희와 최은순 23억 원의 차익을 어떻게 올리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고, 김건희 계좌의 시세 조정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게임 끝났지 뭐. 자, 대한민국에서 주가 조작을 잡는 게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왜냐? 대한민국의 일반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 전산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거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래소에서 모든 거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거래 이상하다 라고 해서 추적해 들어가면 다 잡는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주가 조작을 잡아내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게 이 바닥의 중론이에요. 그런데 주가 조작이 왜 이렇게 횡행하냐? 안 잡으니까. 잡아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국장 하면서 조롱당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의지만 있으면 싸그리 다 잡아낼 수 있는 게 대한민국 국장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래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대해서 전부 다 쫙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봤네. 해봤더니 김건희 계좌는 이거 시세 조종에 활용된 거야. 주가 조작한 거야.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뭐야? 김건희가 직접 했어? 아니면은 진짜 계좌만 이용당했어?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김건희가 직접 주문 넣고 이런 증거들이 너무 많잖아. 거기다가 JTBC 어제 보도는 뭐예요? BP 패밀리, 권오수, 이종호, 김건희, BP 패밀리라고 또 나왔었잖아요. 통화한 흔적도 뭐 많고 난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빼박이다. JTBC의 이 보도만으로도, 이 보도만 가지고 검찰이 조섰어도요, 이건 유죄예요. 물론 JTBC에서 이 보도가 검찰에서 조사한 그 내용이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는 거야. 말이 거꾸로 됐네.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김건희 매매 차익이 장내 매수 156만 주, 평균 3,313원이었는데 기존 보유한 것과 증자까지 했네. 장내 매도를 합니다. 165만 주, 평균 3,913원에 팔았네. 그러니까 실현 차익이 13억 1천만 원에 보유한 주식 7,800만 원 있으니 13억 9천만 원의 매매 차익을 봤다라는 게 이 이상거래 심리 결과, 한국거래소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거야. 거기다가 얘네 엄마 최은순이 9억, 그러니까 합이 한 23억 정도 이익을 봤다. 이것도 심리 결과에서 좀 러프하게 잡은 게 한 23억이다. 한국거래소의 산출 방식이 알려지는 건 처음이다. 결과서에서는 각 거래의 호가 관여율도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는 주식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느냐, 호가 관여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금감원은요, 보통 5%를 넘으면 이상거래로 의심하고 수사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김건희 계좌의 경우 여러 거래에서 호가 관여율이 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2010년 11월 18일 종가 시간대 김여사 계좌 거래를 두고 높은 호가를 제출해 예상 체결가를 높게 형성하는 데 관여했다. 이렇게 적어놨다는 겁니다. 거래소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검찰은 분석팀과 면담도 했어. 자, 이 당시에 검찰의 움직임을 보면요, 김건희의 주가 조작 증거를 확보해 놓기 위한 꽤나 부지런한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자, 이거 분석팀이 뭐예요? 한국거래소에 분석한 애들을 불러 면담을 해. 만나봐. 그리고 면담 보고서를 작성을 해놔요. 이 면담 보고서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김건희와 최은순, 그리고 권오수, 다른 시세 조종 세력들과 통정매매 등의 혐의가 새롭게 의심된다. 김건희의 주가 조작 관여 관련된 증거들을 검찰이 차곡차곡 모아놨다니까. 그러나 김건희가 너무 권력을 누리고 있으니 가만히 있다가 힘 빠지니까 다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2011년 7월까지 시세 조종에 개입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2011년 7월을 언급한 건 이 분석을 시작했을 때를 기준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남았다는 의미다. 디테일합니다. 자, 한국거래소가 분석한 결과서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자, 거래소가 만든 분석 결과서 어떤 문서인지부터 살펴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JTBC에서. 이상 거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거래들을 분석한 건데,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때 참고하는 핵심 기초 자료예요. 그러니까 사실 거래소에서 분석 결과서를 받으면 거기서 거의 다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이 거래는 이상해 딱딱딱 찝어주면 검찰은 그 거래만 쫓아다니면 돼요. 그래서 그것만 잡아내면 주가 조작은 웬만하면 다 잡는다는 겁니다. 검찰은 결과서를 받은 다음날 2020년 11월 4일 사건을 형사부에서 특수수사하는 반부패 수사부로 다시 배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미 확정이다라는 거죠.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옮겼다는 건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 다 모았고 이거는 확정이다. 특수부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넘겼다는 겁니다. 결과서에 김건희 여사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 검찰은 권오수, 김건희, 최은순, 양모 씨, 최모 씨를 포함해 8명 분석을 의뢰했다가 계좌 주인 김모 씨 등 12명을 더 의뢰했어.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를 검찰이 의뢰해서 거래소가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서 본문이 80쪽이야. 20명을 분석한 결과서 보고서가. 근데 김건희 거래에 대한 분석만 20쪽 가까이 돼. 20명 좀 분석해봐. 거래소에 검찰이 요청을 했더니 80쪽짜리 결과서가 딱 나왔는데 그 중에 20쪽 가까이가 김건희 내용이더라. 에라이 씨. 김여사 계좌의 시세 조정이 의심된다. 이렇게도 판단을 했는데 판단 근거는 뭐냐? 한국거래소는 호가 관여율에 주목을 했어. 이 전체 주문에서 시세 조정 주문 등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가격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자전거래를 하면서 가격을 인위로 끌어올리거나 이직거래를 했느냐를 보는 건데 그게 호가 관여율. 특정 거래에서의 호가 관여율이 높으면 시세 조정으로 의심을 한다. 그래서 수사를 한다는 거야. 금감원은 5% 이상 호가 관여율이 5%를 넘어가면 이상 거래 의심하고 수사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시스템상 이거를 잡아내는 거, 주가 조작을 잡아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자, 그러면 김건희 계좌의 호가 관여율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있느냐? 2010년 11월 3일 최은순과 연모 씨가 판 주식을 김건희가 삽니다. 이때 호가 관여율이 16.11%. 5%만 넘어도 의심한다는데 여기서는 16.11%. 다음날 김모 씨와 백모 씨가 판 주식을 김건희가 또 사는데 이때 호가 관여율은 21.26%. 걸렸어. 자, 전부 5% 이상이죠. 5%뿐 아니야. 막 20% 넘어가. 근데 법원이 공소시효로 인정하지 않은 기간까지 넓히면 종가를 기준으로 호가 관여율이 64.64%까지 나온 경우도 있어. 그냥 김건희는 주가 조작 범이라는 거야. 주가 조작 범이라는 거야. 법원이 호가 관여율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도 궁금한데 혹시 이 사건 관련해서 호가 관여율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 게 있느냐 물어보니까 자, 2심 전주 손모 씨 방조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잖아요. 그때 호가 관여율을 언급을 했는데 공소시효 밖에 거래긴 하지만 시세 조종의 간접 정황이라면서 수치를 언급했다는 거예요. 재판부가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간접 정황이라고 인정을 했다? 당시 이 전주 손씨 거래를 두고 종가 기준 호가 관여율이 38.64%라고 판결문에 적어놨다는 겁니다. 오전 거래를 놓고는 7.93%의 호가 관여율을 인용을 해놨어. 전부 다 한국거래소의 결과서를 토대로 했다. 한국거래소의 결과서 이거는 굉장히 정확하다는 거예요. 정확할 수밖에 없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거니까. 그러면 재판부에서도 이 거래소의 보고서, 결과 보고서에서 이 호가 관여율을 인정합니다. 매우 중요한 증거로 인정하고 있다는 건데 김건희는 뭐야 도대체? 궁금한 게 호가 관여율이 그렇게 높다는 건 그만큼 의심이 간다는 거겠지만 그렇다고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했느냐? 알고 있었느냐? 이걸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그건 맞지.
왜냐면 진짜로 통장을 이용당해서 수익 실현 당했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도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거의 없는데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이걸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래소는 다른 주가 세력과 공모가 있었다면 2011년 7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기간까지 시세 조종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어. 그러나 계좌가 동원된 것까진 확인이 된 거고 주가 조작을 알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여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사로 풀어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김건희가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다는 자료들이 많았는데 김건희에 대한 조사를 안 했잖아. 얼마 전에 했잖아. 황제 조사 그거 한 번 했잖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작에 김건희를 소환 조사하고 조사했으면 이거는 밝혀졌다고. 김건희의 유죄가. 김건희의 계좌는 확실히 주가 조작에 동원이 됐어. 자, 김건희 너 이거 알고 있었어?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건데 안 했어. 그게 이상한 거죠. 자, 거래소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주가 조작 의혹의 중심에 놓고 분석을 했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체 주가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김건희에 대한 조사는 꼭 필요했었는데 안 했지. 김건희를 안 하니까 수익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조사 자체를 안 했습니다. 기소도 안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자, 이 보도들이 나오고 이제 다른 국면으로 전환이 될 거예요. 결국 특검 들어가면요 다 밝혀집니다. 주가 조작은 잡아내기 매우 쉽습니다. 이쪽 판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주가 조작은 걸리면 무조건 다 잡아넣기 돼 있다. 무조건 걸린다. 시스템상 그렇대요. 쉽대. 잡기 너무너무 쉽대. 의지만 있으면. 자, 검찰은 거래소가 상세하게 분석한 5명 가운데 3명은 조사를 하거나 기소하거나 아니면 증인으로라도 법정에 세웠지만 단 2명, 김건희와 어머니 최은순만 3년 반이 지난 7월과 9월에 직접 조사를 했어. 이러니까 욕을 쳐먹는 거다 이겁니다. 자, 만약에 특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무조건 굉장히 빠르게 결론이 나옵니다. 다 나와 있어. 자, 지금 보시면요.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소환 조사도 못하고 이랬지만 그 당시 이성용 중앙지검장 시절에 정말 그 압박 속에서도 김건희 관련된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레임덕이 심각하게 오자 이 정보가 JTBC로 계속 흘러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검찰이 쥐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아니 김건희 조사만 했으면 이거 무조건 유죄잖아. 이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받고 이걸 뒤집을 방법이 없어요. 김건희의 주가 조작은 유죄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고 특검 가면은 이거는 굉장히 빠르게 결론 난다. 끝난 겁니다. 이 정권 무너졌어요. 이미 무너졌어. 특검 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특검이 언제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이렇게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정권 국민의힘이 계속 지켜줄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 곧 무너지고 김건희 감옥 갈 수밖에 없다.